네,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closest pair라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closest pair of point, 즉 뭐냐면 점들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이 있죠. 어떤 영역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 점을 찾아라, 그런 것이죠. 육안으로 보기에 어디가 제일 가깝습니까? 예, 여기가 제일 가깝죠. 이렇게 사람은 그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이 아주 많으면 찾기 힘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점이 몇 개 안 된다면 사람은 금방 찾아내죠. 그런데 이런 문제 어디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약간 응용을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콜택시, 콜택시가 있죠. 어떤 승객이 어디에서 요청을 하면 가장 가까운 콜택시가 오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것이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은 한 점은 정해져 있고 다른 점을 찾는 것인데, 이 closest pair of point는 전체 점 중에서 제일 가까운 두 점을 찾는 것이죠. 뭐 또 이런 예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공 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죠.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비행기는 두 개가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거리 이하가 되면 경보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비행기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가 closest pair point를 연산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어떤 가까운 두 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감시를 해야겠죠. 계속 감시를 해서 이것이 두 개가 붙지 않는지 계속 감시를 하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해보면 어떤 영역 내에 있는 점집합 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 점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풀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요? 뭐 제일 단순한 방법이죠. 브루트포스 해법인데요. 이거 브루트포스라는 것은 그냥 무식한 해법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무식하게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 다 해보는 것이죠. 점 각각에 대해서 이 점을 먼저 선택을 해서 다른 점, 이 점에 대해서 거리를 구합니다.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 거리를 구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점에 대해서 또 각각에 대해서 다 구해봅니다. 또 최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거리를 구해서 또 최소값을 가지고 있고, 이 최소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closest pair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두 점 조합에 대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아주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럴 경우 성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능 브루트포스를 이제 여기 써봤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점에까지, 그러니까 어떤 점은 0부터 n-1까지 되어 있고 다른 점은 i 더하기 1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할 때 이 거리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도 이 거리를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i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턴스를 구해서 미니멈을 구합니다. 보시면 딱 보더라도 벌써 이중 루프죠. 그래서 이것은 on 제곱의 성능이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on 제곱의 성능이다. 근데 이게 물론 뭐 그렇게 성능이 나쁜 알고리즘은 아닙니다만은 n이 아주 크다, 점이 아주 많다면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이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멀리 있는 점들끼리도 계산을 한다는 것이 불만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점과 이런 점, 아주 멀리 있는 이런 점을, 이런 걸 굳이 계산해야 되느냐, 명백히 멀리 있는 것인데 다른 점보다 이런 것을 이런 먼 점을 계산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ivide and conquer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는 점을 계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closest pair를 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분할해서 정복하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죠.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느냐. 점들을요. 이거 점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X축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쫙 정리를 합니다. 쫙 정리를 하죠. 이게 순서대로 놓습니다. 순서대로 놓고 X축을 기준으로 영역을 분할을 합니다. 근데 분할해서 점의 개수를 아주 작게 하는 것이죠. 뭐 2개 혹은 3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2개 혹은 3개. 그래서 작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 보시죠. 이쪽은 2개 있고 이쪽 3개,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에 있다면 지금 거리 계산을 못하니까 해당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이 영역인데 이것을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2개,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점에 대해서 closest pair, 그러니까 아까 무식한 방법 그대로 하는 것이죠. 3개에 대해서 무식한 방법 그대로 하나, 둘, 3개, 3번의 거리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단거리 이거다라고 이제 구한 것이죠. 또 이쪽 영역에 대해서도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겠죠.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디바이드고요. 나누는 것이 디바이드고 컨커는 이제 최소값을 구한 것이죠. 각 영역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했고 머지는 뭐냐면 이 2개의 최소값을 후보를 놓고 더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D1보다 D2가 더 작으니까 머지 결과는 D2를 선택하는 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전체 5개 점에 대해서 결국 몇 번입니까? 이걸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네 번의 거리 계산으로 그 closest pair를 구하셨던 얘기죠. 만약에 이제 아까 봤던 그 무식한 방법을 쓴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5, 그죠? 6, 7번에 8번에 9번에 10번을 계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횟수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면 분할을 했다는 얘기는 그 기하학적으로 분할이 되니까 이 분할된 영역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가까운 비슷한 영역에 있는 점들이라는 얘기죠. 즉 아까처럼 멀리 있는, 이게 멀리 있는 점이라고 그러면 이런 멀리 있는 점과는 직접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는 거리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멀리 있는 그 점과는 계산을 안 하고 근처에 있는 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점령한 결과를 비교해서 거리가 작은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 같이 2개로 나누는 이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O(n) log n의 성능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정복, divide and conquer로 차근차근 구할 수 있는데 약간 문제는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점을 나눴습니다. 점을 나눴는데 뭐 2개, 3개로 나눈다 근데 4개로 나눠 이쪽에 4개가 있다고 가정하시죠. 이쪽에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이것은 이쪽에 없다고 이제 생각하십시오. 없고 이 영역에 대해서 최단거리를 구합니다. 그죠? 최단거리를 구하는데 이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쪽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보면, 그죠? 이쪽에서 보면 최단거리는 이겁니다. 이걸 선택하죠. 그래서 선택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두 영역의 사이에 있는 이 값, 그렇죠? 이 거리가 더 짧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개선을 합니다. 어쨌든 양쪽에 대해서 최소값을 제일 가까운 두 점을 찾아서 그 거리를 D라 그러면 이 중앙에 대해서 이 D만큼의 그 뭡니까? 어떤 영역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D, 이쪽도 D. 그렇죠? 그래서 이 D만큼 영역을 잡고 이 D 안에 있는 점, 이 같은 경우 3개의 점인데, 이 3개의 점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거리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더 작은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아까 봤던,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이
경계 영역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클로즈드 페어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를 가지고 중앙에서 바운드리를 잡고 그 바운드리 내에 있는 점들의 거리를 구해서 또 그것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그 클로즈드 페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페어 문제를 수도 코드로 저기 이제 가상 코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로즈드 페어는 문제가 이제 포인트에 배열이 들어올 것이고 Q1, Q2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영역을 나타내겠죠. X축으로 분할한댔으니까 X 값이 되겠죠. 그래서 Q1, Q2 들어오면 그 뭡니까? 이거 P-Q가 아니라 Q2- Q1이 되겠죠. Q2-Q1. Q2-Q1이 3보다 클 동안 이 Q1, Q2는 어떤 좌표를 맨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게 점이 있다면 이게 P0,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X축 순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말합니다. 이 2냐, 3이냐, 4, 4냐, 5냐, 6이냐가 바로 Q1, Q2 값입니다. 즉, 점배열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Q2-Q1이 3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영역 내에 점이 3개 이상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시브가 들어가는데, 먼저 D1은, 또 내부를 잘라서, 그러니까 이쪽 영역과, 이쪽 반대쪽 영역, 왼쪽과 오른쪽 영역을 잘라서 클로즈드 페어를 또 다시 불러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면, 리턴 값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거 먼저 봐야겠네요. 이거, 점이 3개 이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클로즈드 페어, 브루트포스, 즉, 무식한 방법으로 풀어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2-3개 있을 때, 그 무식한 방법을 풀어가지고, 최소값을 구하겠죠. 그것을 리턴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 이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턴된 것을 받으면,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이 D1은 왼쪽 영역의 최소값, 요게 D1이 될 것이고, D2는 오른쪽 영역의 최소값,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작은 것을 선택하죠. min D가 이제 그건데요. D1과 D2 중에 작은 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영역을 교차하는 그런, 거리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크로스 D를 잡는데, 이것은 이제 n-D부터, 여기 m이라 그러면, n-D부터 n+D,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을 이제 또 브루트포스하게, 즉, 무식한 방법으로 구해서, 그것의 민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min D와 크로스 D, 둘 중, 작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리턴하면 최근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문제 P 배열은 X축 값으로 정렬된 상태여야 됩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수도 코드를 돌리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 구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 더 실감이 나겠죠. 이렇게 클로즈드 페어 문제도 아주 디바이드 앤 컨커를 풀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문제입니다. 아주 재밌죠.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디바이드 앤 컨커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이라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론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